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지난주는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발달하였고 우리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으며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비상시국도 아닌 평화로운 한밤에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12월 3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날 밤을 어찌 보내셨는지, 지난 한 주를 어찌 보내셨는지요?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외부의 침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비상시국이라 불릴 만한 사건은 대통령 자신 말고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신을 향해 옥죄어오는 다양한 시도들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세상의 국민들은 어찌 마음 편하게 일상을 살겠습니까? 제가 너무 분노했나 봅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 지난주를 보냈네요.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껏 그려왔듯이 차근차근 다시 걸어가는 발걸음을 점검하는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힘찬 발걸음의 힘을 보태는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노래들은 2016년 때 이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고 다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노래를 다시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부르게 되었네요. 네, 오늘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12월 5일 노컷 뉴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예요. 목포 MBC 현장 취재에 묵살된 이유. 광주 CBS 최상민 기자의 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전원구조 오보가 신속히 정정될 수 없었던 데는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요인으로 작용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호현 교수와 김철원 광주 MBC 기자 박사과정을 밟고 있네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최근 언론과학연구에 게재한 지역이 바라본 세월호 보도 참사, 목포 MBC 기자들의 세월호 참사 뉴스 생산의 경험과 회고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팀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언론사는 목포 MBC였다. 목포 MBC는 중앙 언론들의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가장 먼저 인지해 이 사실을 서울 MBC에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묵살당했다. 서울 MBC는 목포 MBC의 보고가 아닌 다른 언론사들의 정정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전원 구조 오보라를 바로 잡았다. 뿐만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 MBC가 취재한 상당수 단독 취재들은 서울 MBC를 통해 보도되지 못했다. 이 교수팀은 당시 목포 MBC 기자들 10명, 1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당시 서울 MBC의 비정상적인 저널리즘 행태에는 서울 MBC 구성원들의 목포 MBC와 그 구성원들에게 대한 불신과 무시로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봤다. 지역에 대한 불신과 무시 때문에 전원구조 오보가 즉시 정정되지 못했다고 목포 MBC 기자들은 말했는데 이는 비단 세월호 참사 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서울 MBC 구성원들의 지역 MBC에 대한 불신과 무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문제적인 저널리즘 행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중앙과 지역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 지역을 타자화하여 지역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내부 식민지 및 내부 오리엔탈리즘을 서울 MBC 구성원들이 내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교수팀은 분석했다. 논문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재난 보도에 있어서 지역이라는 변수, 특히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와 차별이 큰 장애로 작동할 수 있다며 아울러 지역 재난 보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의 상호 협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이 교수팀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원도심 부동산 투기 논란을 SBS가 집중 보도한 것에 맞서 목포 MBC가 검증 보도를 이어간 것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한국언론정보학부에 게재한 언론의 서울 중심 구조가 뉴스 생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이 뉴스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네, 지금도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정부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이 또 언론 장악에 또 넘어간 언론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실된 것들을 우리 시민들은 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즈음하여 그림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세월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2024년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수상까지 했다는데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들었습니다. 그 책을 함께 만드신 우리 두 분 작가님들을 모셨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 문은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만화가이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는 박건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들이 아주 짧은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작가님들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작가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저희가 하는 것이 덜 쑥스럽지 않을까 하여 저희가 조사한 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더 덧붙여 주시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은아 작가님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이름도둑으로 제10회 5.18 문학상 동화 부문 신인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 기린 놀이터에서 만나, 오늘의 10번 타자가 있으며 세월호 참사를 다룬 그림책 세월 1994 2014로 2024년도에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받았습니다. 네, 이 책의 그림을 그려주신 박건웅 작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화를 전공했으며 한국 근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근이 이야기, 그리고 짐승의 시간, 그해 봄, 황금동 사람들과 같은 어른들을 위한 만화를 그렸고 어린이를 위한 책으로 생지의 손그림자 숲속 탐험, 광릉숲의 요정, 방끝 방개, 세월 1994에서 2014 등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2002년에 대한민국 만화대상 신인상, 2011년에 오늘의 우리만화상, 2014년에 부천 만화대상의 대상, 2024년에 대한민국 그림책상 특별상, 장관상을 받으셨네요. 네. 많은 작품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이 책의 그림을 그린 박건웅 작가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위로한다. 그러나 시간은 약이 아니다. 치유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무뎌지고 잊혀지는 건 약이 아니다. 10년이란 시간은 공간을 잡아먹고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들지언정 사람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이 평화로울 그날을 그려본다. 네, 저는 문은아 작가님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2014년 4월 그날 이후 고래 한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문득 버겁고 때때로 슬펐다. 그때마다 남은 이들을 떠올렸다. 10년이 흘렀다. 아직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 충분히 추모하지 못했다. 2022년 10월 29일 이후 다른 고래가 나에게 왔다. 또 함께 살아볼 생각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두 분 작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말 많지만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두 분 작가님들께서는 그날 2014년 4월 16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날 어디에서 참사를 목격하셨고 뭐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기억과 감정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10년 전 4월 16일에 당시 홍대에서 작품 합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5.18 문학상을 받았던 이름 도둑이라는 작품을 그날 합평을 하고 부대찌개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참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구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안심하면서 밥을 먹었고 근데 약간 느낌이 쎄한 그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쎄했던 어떤 다른 작가분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그때 공기, 냄새 이런 것들이 사진을 찍은 듯이 정말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참사의 진짜 뉴스를 보게 되었고 4월 17일 그 밤을 새우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이제 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서 세월호를 다시 물 밖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래는 그 새끼를 낳으면 첫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물 밖으로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래처럼 어디선가 세월호에 엄마가 나타나서 세월호를 물 밖으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밤이 생각납니다. 네, 그러셨군요. 박건웅 작가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전에 이제 그날 일정이 노곤리 사건을 앞둔 책이 있어요. 노곤리 이야기라는 책을 이제 출간 앞두고 노곤리 기념관에 제가 지방 출장을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전원 구조라는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또 와서 뭐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한탄을 하면서 되게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었고요. 예, 그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날의 하루하루의 일정이 이제 10년이 넘어갔지만 아주 뭐 분단위로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정말 모든 사람들, 우리 국민들에게 아픔으로 자리 잡은 그런 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작품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작품에 대해서 문은하 작가님이 직접 그린 책 세월을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세월 1994에서 2014 나는 나미노 우에호 1994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파도위라는 뜻의 배 이름은 해신에게 평안을 빌던 절 이름에서 따왔다. 나는 일본의 남쪽 바다를 18년 넘게 오갔다. 수명이 다한 나는 쉬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2012년 선박 수명을 늘린 이웃나라에 팔려가 함부로 뜯기고 떼이고 덧붙여졌다. 뱃머리에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 뱃고물에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균형은 틀어지고 무게중심은 높아졌다. 안전검사는 허술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나미노우에호에서 세월호가 되었다. 내 항로는 한국의 바다에서 연장되었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늘어난 화물과 승객을 힘겹게 싣고 인천과 제주 사이 바닷길을 주 3회 왕복했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너무 쉽게 기울어지고 너무 힘겹게 바로 섰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높은 파도를 만나 화물을 쏟아내고 정박 중에 화물을 싣다 기울어 계단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다. 그날이 오기 전 나는 끊임없이 불길한 징조를 보내 구조를 요청했다. 2014년 4월 15일 저녁 나는 눈뜬 물고기처럼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다. 또 한 번의 위태로운 항해를 앞두고 나는 소망했다. 이제 부릅뜬 눈을 감고 싶다고. 이만 바다를 떠나고 싶다고. 모든 배가 안개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나는 승객 476명과 과적 화물을 실은 채 서서히 후진하며 인천항을 빠져나갔다. 승객 중 325명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이었다. 밤 9시 59분, 평소보다 2시간 반쯤 늦은 출항이었다.
밤 10시 무렵 쏘아올린 불꽃이 팔미도 등대를 비췄다. 평소 같았다면 태안금방이었을 것이다. 정상 출항을 했다면 누군가는 낡은 타기장치 한 대를 잊지 않고 꺼두었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이른 아침 항해는 계속되었다. 파고 0.5m, 바다는 순했고 날은 맑았다. 8시 30분 좁고 물살이 빠른 맹골수도를 지나고 있었다. 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펼쳐진 핀 안정기로 균형을 잡으며 물살을 갈랐다. 아침 식사를 마친 승객들은 곧 도착할 제주도의 하루를 떠올리며 들떠 있었다. 8시 45분 3등 항해사의 지시와 조타수의 조작에 따라 오른쪽으로 5도 방향을 틀었다. 8시 48분 다시 한번 뱃머리를 오른쪽으로 5도 틀었을 때 나는 멈추지 못하고 급선회했다. 바로 서야지 어서. 나는 나 자신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나선영 몸체는 명령을 거부하고 왼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던 어느 날을 떠올리며 똑바로 서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러나 8시 49분 내 몸은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버렸다. 화물칸에 실린 차량이 충격음을 울리며 넘어졌다. 느슨하게 묶인 화물들이 쏟아져 나는 더욱 휘청거렸다. 주기관이 멈추었다. 견고한 선체를 뚫고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서 일어나. 해수면을 딛고 일어나 제발. 온갖 짐들이 쏟아지고 의자가 널브러졌다. 아이들은 일어서다 넘어지고 친구 곁으로 다가가기도 힘들었다. 살려주세요. 배가 쓰러진 것 같아요. 8시 52분 한 학생이 선원보다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찬바닷물이 승객들의 숨통을 조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숨통도 조여들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그러나 나는 작살 꽂힌 향유고래처럼 점점 더 바닷속으로 거꾸러졌다.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되풀이되었다. 9시 26분 첫 헬기가 도착했다. 9시 32분 해경 경비정이 도착했다. 9시 46분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을 남겨둔 채 가장 먼저 경비정에 올랐다. 나를 버려요 제발. 바다로 뛰어들어요. 나는 온 마음으로 외쳤지만 안내에 따르며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무도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구명보트마저 펼쳐지지 않았다. 왜지? 왜 구하지 않는 거지?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꼭 구출돼서 다 같이 보자. 기다리래. 기다리라는 방송 뒤에 다른 안내 방송은 안 나와요. 10시 17분 마지막 메시지가 나를 떠났다. 나는 응답할 수 없었다. 다만 기도할 뿐. 제발 나와 내 승객들을 살려주세요. 바다여. 열어둔 수미물 송가에 바닷물이 온 배로 퍼졌다. 나는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아래로 더 아래로 기울었다. 수장될 운명의 여객선 한 척이 수면에 검푸르게 반사되었다. 10시 31분 나는 뱃머리 일부만 남긴 채 완전히 뒤집어졌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이 나와 함께 바닷속으로 쓰러져 갔다. 내 안에서 수많은 꽃들이 졌다. 숨들이 졌다.
어리고 어여쁘고 소중한 숨들이 침몰한 지실은 오랫동안 부표 아래 가라앉았다. 속절없이 세월이 흘렀다. 2017년 3월 23일 침몰한 지 1073일 만에 나는 수면 위로 들어 올려졌다. 내 안에서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던 4명의 유해를 찾았다. 1년 뒤인 2018년 5월 10일 비로소 나는 똑바로 세워졌다. 마지막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5명은 찾지 못했다. 붉은 수의를 입은 내가 목포 신항만의 한 모퉁이에서 길 건너 새하얀 배를 바라본다. 2019년 미국에서 저 배를 만든 선박회사의 화물선이 나처럼 왼쪽으로 넘어졌지만 수미문이 닫혀 있었기에 더 가라앉지 않았다. 고립되었던 선원 4명도 41시간 만에 구조되었다. 23명의 선원 중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만약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도 내 승객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단 하나의 원인이라도 제거되었다면 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았을 텐데. 나는 세월호다. 목적지에 닿지 못한 여객선, 놓쳐버린 승객들을 기다리는 여객선. 나는 증거다. 풋풋이 버티고 서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죽음,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를 끝끝내 증언할 것이다. 네. 네. 정말 그림책에서 세월 이야기 한 것처럼 정확하게 예방과 안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떠한 외부 요력이라든가 내부 요인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다시 서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조하지 않은 그런 국가의 무책임, 무능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저희를 또 화나게 하네요. 네, 문은아 작가님, 네,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이 듣고 싶은 음악 한 곡 듣고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노래는 손현숙 가수님의 4월에 10월에라는 곡인데요. 네. 손현숙 가수님은 제 동네 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리에서 무거운 주제의 노래들을 불러오셨던 분이십니다. 특히 4월에 10월에는 올해 이태원 참사 2주기 때 김종숙 시인님께서 쓰신 시의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예요.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리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신청합니다. 네. 별안간 빈손이 되어버린 절규를 그대 듣고 있나요? 분노한 시민들의 탄식을 듣고 있나요? 그대가 쓰러졌단 소식에 이 도시는 숨이 멎고 어미 가슴에 애비 마음에 손톱다리 걸렸습니다. 청춘이 물었습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두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작가님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몸의 중심은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월 17일 그 밤에 제 가슴에 들어왔던 고래 한 마리를 늘 살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단편 하나를 얻었는데요.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이라는 지금 장편 동화로 나온 그 단편 동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7년 4월에 제주도 세월기억관에서 네. 추모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아는 그 예술가들과 함께 노랑노랑 밴드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낭독극으로 그 노란 폴더 안에 있던 이 단편 하나를 꺼내서 낭독극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책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뒤로 이제 그 작품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네. 세월호 참사라는 소재 때문에 특히 이제 유가족 분들께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을까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가 일단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현장을 가보자. 세월호의 여정을 내가 따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인천항에 그 당시에는 비욘드 트러스트호라는 여객선이 오가고 있었는데 제가 탈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렸더니 여객은 취급을 안 한다고 하셔서 바로 이제 목포항으로 갔어요. 목포항에서 세월호와 비슷한 그 여객선을 보는데 그 여객선을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서 제 눈앞에서 보니까 이 크기가 빌딩을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그 크기에 압도돼서 도대체 이렇게 큰 배가 왜 바다 한 데서 가라앉았지라는 그 무게감이 저에게 그대로 다가왔고 거기서 이제 첫 문장을 얻었습니다. 나는 눈뜬 물고기처럼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다 라는 문장을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메모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가슴 속에 있었던 고래 한 마리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내가 바로 세월호야. 나의 이야기를 나의 시선으로 그대로 써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포 신항만에 있는 세월호 선체를 보러 갔는데 그때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세월호 선체를 보면은 양쪽에 이제 있잖아요. 세월호 선체가 있고 새 배가 있고 네. 그리고 같은 자동차를 세월호 선체에서는 굉장히 녹슨 네. 마치 그 시체 같은 그런 자동차들이 널브러져 있고 한쪽에서는 신차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려고 이제 쭉 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상반되는 길을 걸으면서 꼭 삶과 죽음의 갈래길 안에 제가 이렇게 서서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큰 충격과 제 내면을 이렇게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글로비스 호라는 같은 선박회사의 참사는 정말 전원 구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삶과 죽음 그리고 참사와 하나의 해프닝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을 그대로 이 책에 증언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김종기 위원장님도 예 찾아서 가서 뵙고 지성이 아버님도 전화로 뵙고 하면서 유가족분들께 정말 큰 힘과 위로와 써나갈 수 있는 동기를 많이 부여받아서 저 혼자 쓴 게 아니고요. 네. 정말 가족분들과 함께 썼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박건웅 작가님. 예. 저는 이제 초반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뭐 집회도 이제 참여를 하고 이제 광화문에서 단식도 좀 몇 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바쁜 마감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늘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되게 부채의식이라든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뭔가 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뭐 출판사에서 이제 이런 이제 문화 작가님의 글을 한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좋고 저의 마음을 좀 흔드는 그런 글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기로 해서 이제 지금 책이 나왔고 예 그래서 그런 마음 덕분에 조금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덜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세월호 참사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어떤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좀 더 마음도 아프고 막 이런 힘든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월호로 인한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못 보겠어 하고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분 작가님들은 어쨌든 그래도 세월호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작품까지 내셨는데 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나 네. 또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쓰면서는 사실 이것에 집중하느라고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포 신학만에서 다녀와서 어쨌든 문은아라는 사람이 아니고 작가 문은아로 이 영상들이나 자료들을 좀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보다가 이제 초고까지 꾸역꾸역 완성을 해서 보낸 게 작년 6월 15일이었어요. 그동안 미뤄뒀던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치과에 다녀왔는데 치료를 받고 내려와서 갑자기 가슴이 너무 뛰고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제가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119에 전화를 드리고 이제 구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원고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데 유가족분들은 정말 어떠셨을까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끙끙 앓았던 이 글을 낳았으니까 이제 좀 놓자 가볍게 좀 내 마음과 몸을 가볍게 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유가족분들도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뵙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 저는 뭐 이제 그림 작업에서는 이제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채의식의 어떤 해소라든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작업이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출판사랑 작가랑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좀 약간 다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도 할 수 있고 뭐 네. 여러 그런 이제 일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 충분히 배려를 해주셔서 자유롭게 한번 해봐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좋은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화면 구성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뭐 제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뭐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작업 도중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상을 치르고 그 작업을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저도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히려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시작했을 때 되게 모두를 위한 그림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또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이제 출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책을 낼 때 출판사 찾기도 어려운 거였잖아요. 근데 출판사하고는 잘 처음부터 잘 이루어졌나요? 처음에 문 작가님이 먼저 네, 제가 저기 그 이상한 나라의 숨바꼭질을 수정하면서 이제 이 원고를 완성했다고 하셨는데 두 원고를 이제 보내드렸는데 단박에 원고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힘 얻은 바가 컸고 그리고 박건웅 작가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잘 몰라 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10년 동안 그 페북에 세월호에 관련된 단상들을 쭉 썼던 걸 이제 북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보니까 여기 나왔던 문장들이 페북의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숨에 쓰기는 했지만 10년 동안 내 안에서 이런 문장들이 무르익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박건웅 작가님께서도 그림은 몇 달 만에 그리셨지만 이 그림이 있기까지 10년 동안 또 많은 현장에서의 일들을 함께 해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10년 만에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현대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운 주제 소재와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는 방식들이 많아서 그림 자체가 좀 많이 무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화사하고 따뜻하게 그려보자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고 마침 또 문인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비교적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세월호를 좀 무겁게 그리지 않고 따뜻하게 그려보자라는 그런 또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은 대부분 글과 또 그림을 한 작가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이란 이 그림책은 글 작가님이 따로 있고 또 그림 작가님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원래 두 분이 알고 계셨던 사이였나요? 처음 뵀죠. 네. 네. 작품으로 네, 이 작품으로 작품으로 처음 만났죠. 네, 처음 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 작가님과 저는 같은 나이예요. 72년생. 예,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같은 세대, 같은 공감대, 동질성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비교적 좀 이렇게 그 같이 합이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의 작품들도 계속 같이 하실 생각들이신가요? 예, 기회가 닿으면 네, 문 작가님이 너무 하고 큰 이제 글을 영광이죠. 하면 예. 좋죠. 일단 글을 제가 처음에 문 작가님 글을 봤을 때 와, 이건 저랑 많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람이 아니라 세월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저도 이제 그 세균이라는 732 부대를 만행을 비판한 단편 만화를 이제 웹툰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732 부대의 만행을 세균이 바라보고 서술하는 관점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담담하게 그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어쩌면 저랑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니까 좀 더 이야기가 담담하고 감정이 좀 더 차분하고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많은 동지감을 느꼈죠. 네. 네, 저는 어쨌든 그림 작가든 글 작가님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글로 쓰고 또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작가분들이 또 이렇게 글 따로 또 그림 따로 이 책을 처음으로 접해서 되게 조금 좀 낯서고 신기하고 또 그렇죠. 보통은 되게 글과 그림이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네. 이게 같이 조율하거나 맞추기가 상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어려움 없이 잘 궁합이 잘 맞아서 다툼 없이 서로 양해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오히려 더 이야기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첫 그림책이어서 사실 어떻게 작업하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박건웅 작가님을 믿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원하던 바를 그대로 극복보다 더 많이 반영을 해주셔서 글과 그림이 서로 힘을 주고 어떤 아름다움의 미학적인 효과를 주면서 그림책으로 잘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생명안전 이제 강의를 좀 했거든요.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고 하면서 뭐 피해자가 말하는 이런 생명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교환을 준비하면서 그 이제 교환 같이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이 세월이라는 책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직접 보기 전에 저희는 내용을 좀 봤고요. 근데
되게 이제 교육용으로 되게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여기서 참, 너무 잘 짚어주고, 한 게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이들도 정말.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네. 되게 그래서 재밌어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 방식으로서의 이 작품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네.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원래 의도했던 대로 10주기에 맞춰서 이 책을 내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마음은 마음 없어요. 없었고요. 네. 사실 제가 너무 그 수정을 하면서 끙끙 앓아서 빨리 이걸 끝내야지 나도 좀 즐겁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빨리 끝내자라는 그 생각이 어쩌면 들었고 10년이 걸린 작품이기도 하겠네요. 예. 아, 그러게요.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어쨌든 두 분의 이런 작업하는 책들이 뭐 그동안 써온 책들이나 그동안 뭐 해왔던 이런 책들이 뭐 어쨌든 사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사회에 불합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작가님들의 작품 세계 그리고 작가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또 쓰고 싶은 책이라든가 네. 뭐 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작품 세계나 작가관이나 이런 거창한 거는 말고 저는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픈 곳에 제 눈길과 손길이 가더라고요. 계속해서 현장으로 향하는데 그걸 외면할 수 없다. 그리고 저도 힐링을 많이 받거든요. 글 작업을 하나하나 제 작업을 할 때마다 힐링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를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질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질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글 작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질문이 책이라는 외피를 쓰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또 독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독자들의 반향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어떤 시선과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의 창구로 글이라는 것들을 택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의 작업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이제 고래 한 마리가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이든 또 이 고래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은 고래가 있고 전 돌덩어리. 네. 저도 이제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근현대사 특히 뭐 그 이야기를 이제 만화로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종 정도의 근현대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쭉 이제 이어서 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가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난리 말도 안 되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난 역사에서 그것이 과오가 청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모두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라는 부분들을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재난 참사 같은 경우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떤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가오를 제대로 잡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도 미래에 또 소중한 우리 사람들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래요. 두 분 작가님을 오늘 초대하게 된 사연은 단원 FM 방송 국장님의 동생이 이 책의 기획자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네. 작가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그림책을 잘 알지는 못해도 아이들이 어릴 때 읽어주었던 책으로 혹은 세월호 참사를 다른 곳에서 설명해야 할 때 적당한 책이 없었나 살펴보던 중 발견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장님과 인연이나 혹은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그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제 이번에 해보려고 해서 작년에 이제 지원 사업을 좀 받아가지고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한국영상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작품 그 공모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제가 오래전에 세월호를 생각하며 썼던 간략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세월호를 모티브로 해서 SF 드라마, 판타지 드라마를 구성을 했었는데 그 작품 지원을 받아서 이제 내년에 출간을 앞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신업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주에서 조난을 당해서 아이들이 실종해서 있는데 지구에 있는 부모님들이 직접 우주선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구하러 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만화 판타지로 그림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바라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이 완성되면 한번 네. 유가족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서 좀 네.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을 좀 듣고 싶긴 합니다. 네. 앞으로 그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인데 저희 FM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러면 저희 혹시 그 뭐 지금 듣고 계신 단원 FM의 청취자라든가 아니면 저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또 해주시거나 이런 말씀이 있으시면 10년을 예. 저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기억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하기 방식으로 작품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빠른 뉴스와 빠른 속도감에 따라서 이제 지난 일들은 그냥 묻히거나 사라져버리고 세월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지금 초등학교나 이제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당장 제 딸아이도 그걸 겪었던 맞아.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 상황들이라든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문화예술로 보여준 방식들이 많을수록 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씩 다 모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세월호 그림책으로 어린이 독자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무겁고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독자분들은 마치 그 세월호가 돼서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또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콘서트 때 그 어린 독자들이 세월호에게 편지 쓰기를 하고 그걸 이제 배로 만들어서 기업관에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는 1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어린 독자들이 현재를 살면서 이 책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 좀 말씀을 꼭 함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월호는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아이들의 일이다라는 것들을 여기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한 말씀씩. 제가 네. 토요일에 여의도에 네. 갔었거든요. 네, 저희도 갔습니다. 네. 저희 보통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MZ세대와 저희가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차이를 넘어서 정말 흥겨운 노래와 구호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정말 역사적인 교육적인 현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그분께 역사적이기도 감사를 네. 드리면서 저희는 정말 흥의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간을 꼭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한 가지 네. 덧붙이면 저도 토요일에 갔었는데 그 230, 20대, 30대 네.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봉을 들고 와서 이제 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까 뭐 제가 SNS나 여러 가지 봐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대가 세월호 참사 세대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2030 그때를 겪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지금 광장으로 나서는 걸 봤을 때 되게 많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시대의 교훈이라고 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참 감동도 많이 받고 울컥도 하고 했습니다. 예. 네. 팬클럽 애들이 엄청 많. 팬클럽들이 아이돌 팬클럽들이 네, 네. 그렇게 나왔대요. 예, 되게 참 놀라운.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퇴진 집회도 즐겁게 해야 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지치지 않고. 우리 퇴진 네. 반드시 되겠죠? 네, 그럼요. 그래야죠. 그렇게 염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작가님들이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그림책 세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 곳곳 우리 아이들이 이 세월호의 그런 참사를 그림책을 통해서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림책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또 어른들도 같이 봄으로 인해서 좀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전국이 어지럽지만 그래도 이런 과거가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안 바뀌는 건 어른들인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고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바뀌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그림책을 통해서 또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젊은 아이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들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 벌써 1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마지막은 우리 박건원 작가님이 추천해 네. 주신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6일 안산에서 4.16 합창단 기획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서 부는지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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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아물어버린 고백에 덧난 그 겨울의 추억 힘겹게 사랑한 기억 이제는 뒤돌아갔으니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모질게 시리 떠나가지 않는 그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모질게 시리도록 떠나가지 않는 그대.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